지난 1월 화재로 소실된 원주 중앙시장 나동. 반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점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원주시나 지역 정치권은 이를 조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강원도와 각 시군의 지난 1년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원주시를 점검했습니다. 도내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인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사고주의를 5년 더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교육청 평가에서 민사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을 웃도는 79.77점을 받았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의 캡틴 김주성이 미국 연수를 마치고 코치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로 첫 출발을 내딛는 김주성 코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 1월에 불이 났던 원주 중앙시장 재건축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많다 보니 현실적인 손익계산이 쉽지 않은데요. 중재자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화마가 40여 개 점포를 삼켰던 원주 중앙시장. 지난 4월 10명의 건물주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나동만을 재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다 보니 재축,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동 재축과 관련해 원주시는 주차장 29개 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을 보냈고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다 보니 논의는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추진위원회는 4개 동 건물주 모두에게 재건축 설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건물을 헐게 되는데 토지를 갖고 있는 1층 건물주와 달리 2층 건물주는 건물이 없어지면 소유권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땅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은 사용 승낙 허가를 얻어서 2층에다 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건물주들한테 다 알려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원주시는 나동을 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법까지도 타진해보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재축이 쉽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비슷한 시점에 78개 점포가 타는 등 대형 화재를 겪은 울산은 오는 3일 농수산 도매시장 소매동 재건축을 위한 기공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원주 중앙시장의 경우 이해관계가 워낙에 복잡한 데다 적절한 중재도 없다 보니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지난 1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먼저 강원도정 1년 이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지난 1년 최대 성과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최대의 성과는 올림픽을 잘 치러서 우리 강원도 주도로 남북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제 있었던 남북 미의 3자 정상회담까지 이르렀고 그러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안이 없고 도민 소득으로 연결되는 대북 사업이 없는 점은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들의 사후 활용 계획 같은 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 지사 도정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결국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임기 추진 과제에서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산업, 빅데이터 산업이 그것입니다. 최 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역 거점을 마련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쓴소리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는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육아 기본수당은 줄었고 세계 불꽃 대회와 동계아시안게임은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언적 목표만 있을 뿐 성과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대다수가 아이디어 수준에서 추진하거나 면밀한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도지사 5대 공약 대다수가 좌초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의 경우 멀린사가 시공사를 선정해 본사 승인을 받는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착공식만 벌써 3번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레고랜드 사업.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비판과 냉소적 반응이 팽배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정은 이제 9년차를 맞았습니다. 안팎의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했던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 이번엔 원주입니다. 원창복 원주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 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뜻을 밝혔지만 지난 임기 내내 역점을 두었던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처음으로 3번 연임고지에 오른 원창묵 시장. 임기 첫 해 주요 성과로 불온산단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것을 꼽았습니다. 또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힘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옛 종축장 부지에 강원도가 1,000억 원을 들여 복합 문화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일군사령부와 국군병원터 환원 문제도 일단락됐고 캠프롱 반환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시에 차질 없는 계획으로 10만 제곱미터, 4만 제곱미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은 문화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비롯해 원주천댐과 중앙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간영관광지는 올해 40억 원을 들여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종합개발 사업을 임기 내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초선 때부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문막 화훼단지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란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화훼특화 관광단지를 통한 일자리와 관광-제1도시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7기까지 이제 임기도 10년 차에 접어드는 상황. 원창묵 원주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도 휩싸여 있어 남은 임기를 끝까지 마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 측은 평가 지표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유일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이 5년 연장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민족사관고에 대한 평가 결과 79.77점으로 기준 점수 70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치 이념적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의해 엄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재지정 평가 당시 민족사관고는 90.2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6개 영역 30개 지표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감사 지적 사항들이 주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통과했지만 5년 전보다 점수가 10점이나 내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세부 평가 항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는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평가 기준이 임의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시험 범위가 전혀 다른 데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교육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평가 기준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DB의 영원한 캡틴 김주성이 미국 연수를 마치고 코치로 부임했습니다. 코트 안에서는 누구보다 베테랑이었지만 이제 지도자로 첫 출발을 하는 새내기 코치 김주성을
권기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구 결번 32번, 원주 DB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 김주성이 이제 코치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했던 유니폼을 벗고 농구공이 아닌 손수적은 훈련 계획서와 펜을 들었습니다. 사각의 코트 밖에 있는 모습이 본인도 또 보는 사람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때와 코치 생활의 그런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체육관에 왔고요. 리그 최다인 1000블록, 여기에 만득점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우며 프로농구의 전설로 남은 김주성. 당장은 김종규의 팀 적응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종 빅맨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김주성이기 때문입니다. 농구가 뭘 지금 가르쳐주기보다는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다져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지도자로서의 첫 걸음을 뗀 김주성. 선수 시절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보낸 그가 이제 어떤 지도자로 평가받을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박진경 가톨릭 관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시, 연출, 영상, 미디어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물 일부를 활용해 건립되는 올림픽 기념관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도심에서 쉽게 찾아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문막 생활체육시설 내 조성된 문막 물놀이장은 내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올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마친 200제곱미터 규모의 태봉 어린이공원 물놀이장도 모레부터 운영됩니다. 이 물놀이장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휴장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SK텔레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범죄 예방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 차단, 피싱 수사에 대한 기술 자문 등 6개 사항에 합의했으며 추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대를 창설하고 서버 관리 조직과 수금책 41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평창읍 31번 국도 교차로에서 68살 현모 씨가 몰던 4.5톤 화물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칸에 있던 목재들이 쏟아져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한 대를 덮쳤고 승용차 운전자 주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현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인근 세차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6제곱미터 크기의 샌드위치 패널 비닐하우스 창고와 내부 집기류, 세차 물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가 추산할 게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횡성문화재단이 오늘 2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횡성문화재단은 2년의 임원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장의 채용식 송호대 교수를 비롯해 이사 14명 등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은 횡성한우축제 개최와 각종 기획 공연, 전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한우축제 참여를 두고 횡성축협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평창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유제품을 활용한 치즈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구는 오늘 유명 유제품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용평면 장평리 일대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역의 식자재를 활용한 요리 농장과 육아공 공방, 가공센터, 방문자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평창 푸드 아티잔 센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센터가 준공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